2024년 올해는 갑진년이다. 130년 전 1894년은 갑오년이다. 1894년 갑오년엔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2월 전라도에서 동학난이 일어났고 자체 진압이 어렵다고 판단한 고종은 종주국 청에 파병을 요청했다. 6월 청군이 도착하자 즉시 일본도 조선에 파병했다. 그로부터 대략 10년 전인 1885년 조선에서 청과 일본이 같이 철군하기로 한 천진조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란 이유였다. 곧바로 7월엔 일본군이 경복궁에 진입해 민비 세력을 축출하고 대원군을 다시 옹립하는 한편 친일 성향의 개화파 김홍집 내각을 출범시켰다. 김홍집의 갑오개혁이 추진되던 와중인 8월 1일 청일 두 나라는 한반도에서 갑오전쟁을 시작했다. 12월 일본군의 도움으로 동학난은 진압됐지만 후폭풍은 컸다. 전쟁은 일본의 일방적 승리로 이어졌다. 마침내 청은 이듬해 1895년 4월 시모노세키 조약에 서명하며 패배를 인정했다. 청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하고 요동반도와 대만을 일본에 내주었다. 엄청난 전쟁 배상금도 부담했다. 1895년 10월엔 민비가 일본의 자객에 의해 살해되는 을미사변이 있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이듬해 1896년 2월부터 1년 동안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하는 악원파천을 했다. 이번에는 러시아 입김으로 친일 김홍집 내각이 초토화되고 칠러 내각이 들어섰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조선이었다. 이즈음 이승만은 무엇 하고 있었나? 1894년 갑오년 19세 이승만은 갑오개혁의 여파로 과거가 폐지되자 신학문을 배우려 배제학당에 들어섰다. 영어를 배우면서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이승만은 국제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1900년 25살 이승만은 감옥에서 동북아 패권을 바꾼 갑오전쟁에 관한 국제정치책 청일전기 원고를 완성했다. 그 사이 그는 배제학당 영어교사, 만민공동의 청년연사, 신문발행 및 언론기고, 중추원 의관을 거치며 개혁개방을 주장하다 결국에는 정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 탈옥수가 되면서 죽을 고비도 넘겼다. 감옥에 갇힌 지 대략 1년이 지나 글을 쓸 수 있게 된 1900년 25살 이승만이 감옥에서 처음 쓴 글이 바로 순 한글 원고 청일전기다. 출판은 원고가 마무리되고 17년이 지난 1917년 하와이의 태평양 잡지사에서 이루어졌다. 이 책에서 이승만은 갑오전쟁으로 인해 동북아의 패권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강조했다. 청나라는 가라앉고 일본이 떠올랐으며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옥중에서 이승만은 청일전쟁에 관한 중국 책 중동전기 본말을 발췌 및 번역하고 그에 더해 전쟁의 원인 그리고 권고하는 글이라는 자신의 논설을 덧붙여 원고를 완성했다. 중동전기 본말은 당시 중국에서 선교사 겸 언론인으로 활동하던 알렌과 중국 언론인 최이강이 공동으로 편저해 1896년 전체 18권으로 출판한 청일전쟁에 관한 한문 역사책이다. 중국과 동영의 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설했다는 의미에서 중동 그리고 본말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당시 우리나라 식자층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언론인 유근이 돕고 사학자 현채가 발췌 및 정리해서 국한문으로 압축한 두 권의 책 중동전기가 1899년 출판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1900년 감옥에서 쓴 청일전기 서문에서 이승만은 이 번역본을 참고해 원고를 썼다고 밝혔다. 책은 청일전쟁과 관련된 여러 나라의 시각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쟁의 당사자인 일본과 중국이 작성한 공문은 물론 전쟁의 명분이 된 독립국가 조선의 상황, 여기에 더해 만주의 야심이 있던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 관심을 가진 영국과 프랑스 및 독일 등 유럽의 시각까지도 이 책은 담고 있다. 예컨대 청국 황제와 일본 천황이 발표한 선전포고문, 청국 대표 이용장과 일본 대표 이토 히로부미가 시모노세키에서 강화 회담할 때의 대화로 전쟁에 패배한 청국의 운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시모노세키 최종 조약문 등은 물론 이용장과 로마노프 간에 체결된 청로 밀양문, 그리고 청국과 일본 간 조선 문제를 두고 서울에서 조인한 한성조약문 등이 그 예다. 이 가운데 지금도 울림이 큰 몇몇 대목만 추려서 살펴본다. 알렌이 쓴 네 번째 조선 난리의 역사적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러시아 신문에 실린 논설에 의하면 일본이 조선을 누에가 뽕이 먹듯 하려는 것을 러시아가 허락하지 않고 청국과 함께 조선의 자주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이 요동반도를 차지하면 러시아 국경과 마주하게 된다. 이를 수수방관하면 일본 같은 강한 나라가 러시아와 이웃하게 되고 시베리아 철도가 완성되면 조선은 블라디보스토크로 출입하는 관문이나 다름없다.
이 용장이 이토 히로부미에게 시모노세키 강화 조약을 준비하면서 던진 대화도 팩니다. 귀 대신은 저와 만난 후 귀국에 좋지 않은 제도를 일제히 고쳐서 오늘과 같이 발전했으니 진실로 부럽습니다. 우리 천국은 과거의 제도에 젖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10여 년 동안 변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일본 해군 사령관 이토 스케유케가 천국 북양함대 제도 정여창에게 보낸 항복권유 편지 또한 압권이다. 천국은 글로만 과거를 보아 인재를 선발하기 때문에 정권을 잡은 대신과 조정의 관리들은 모두 문학에만 힘쓴 사람들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과학기술이라든가 국가운영에 필요한 실사구시의 학문을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불과 30년 전에 우리나라도 오늘의 천국 비슷하게 위태로웠던 형편이었음을 각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고종이 종묘에 맹세하며 고한 글도 잊을 수 없다. 지금 이후로는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나라의 기운이 융성하며 신민이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누려서 자주독립의 기초를 완전하게 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관습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한 방법에 빠지지 않으면서 역대 조상님들의 뒤를 잇고 세상 형편을 살며 내정을 고치고 패단을 바로잡기 위해 찜, 소자가 홍범 14조를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 조상님들의 신령께 맹서하여 알립니다. 갑오전쟁이 끝난 지 1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동북아 정세는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이 책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떠오르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는 일본 그리고 북한이라는 변수가 미국은 물론 러시아를 여전히 동북아에 불러들이고 있다. 120여 년 전 감옥 속 이승만의 통찰력이 다시 필요할 때다.